다음에는 지금 남아있는 클래스가 함수와 클래스가 남아있는데, 그 함수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 그 함수와 클래스에 대한 강의 자료를 좀 참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함수 클래스 한번 볼까요? 함수 클래스는 뭐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함수와 클래스만 따로 우리가 중간고사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어요. 함수하고 클래스만 따로. 보면은 파이썬에서 시험 문제 올라가 있고, 클래스와 함수, 뭐 함수가 먼저 나오겠죠. 펑션에 대한 강의 자료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클래스에 대한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시험 문제 코드를 일부러 올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그 함수에 대한 예제, W3 스쿨에 있는 예제를 여러분 보고, 뒤에 나온 예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연습 문제가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또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은 중간에 좀 한번 올려보겠으니까,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는 11월 5일 날 보는데, 범위는 함수와 클래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특별히 함수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할 거예요. 함수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올라가 있는 코드. 함수는 우리가 어떤 define에서 함수명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이 함수 안에 들어갈 어떤 여기서는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량도 될 수 있고 많은 코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define 함수명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가 이제 여기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 함수 안에서 뭔가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프린트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함수는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실행되는 건 없고, 이와 같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만, my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할 때만 실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는데, 함수 실행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그것이 실행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define 된 것은 그냥 define하는 게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실행되지, 결과가 없죠 이거죠. 그래서 함수 my function을 이와 같이 호출을 할 때 이와 같이 되는 거고, 여기에 프린트문이 하나가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들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매번 함수 호출에 위해서 정의한 것들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재사용해서. 그리고 일부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 파라미터를 이용한 계산을 할 수 있고, 파라미터를 다르게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my function에 라고 정의를 하고, fname하고 lname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넣었어요.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name은 David, print fname, 여기서 이제 fname을 가지고 오는 거죠. fname과 스페이스하고 lname을 또 가지고 와서 프린트를 더해서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ame, 위에서 정의한 name을 프린트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my function하고 fname과 lname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주는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거죠. emil과
레퍼런스를 넣으면 우리가 F네임 대신에 에밀이 들어가고 L네임 대신에 레퍼런스가 들어가서 이것은 뭐예요? 처음 프린트되는 것은 에밀 레퍼런스가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네임은 위에서 정의한 데이비드가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함수를 정의해서 거기에 파라미터 뭐 여기서는 2개가 됐지만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우리가 그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다르게 지정해서 그럼 또 호출을 하면은 다른 게 또 지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에밀 대신에 my function 이거로 뭡니까? 에밀 대신에 뭐 데이비드, 조셉 하고 2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뭐 다른 이름을 수도 있죠. 조셉, 브라이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예요? 첫 번째는 에밀 레퍼런스가 지키게 되고 두 번째는 조셉 브라운 지켜서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에밀 레퍼런스하고 데이비가 지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조셉 브라운 데이비 지키게 돼서 내가 정의한 이 함수를 인자만 다르게 해서 계속 우리가 결과를 실행해낼 수 있는 것. 이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이것을 호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함수는 이 함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실행하는 이 기능과 이 기능에 필요한 인자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 파라미터와 그리고 이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인자를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아규먼트와 이 파라미터를 1대1로 매칭해서 이 안에서 사용해서 사용자는 함수를 호출을 다른 아규먼트를 넣어서 우리가 재사용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y function 다른 인자를 넣게 되면은 뭐예요? 라이언 하고 킹. 그래서 여기는 뭐 간단하게 프린트하는 함수지만 엄청나게 많은 계산량이 돼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세 개가 이와 같이 인자를 다르게 해서 이미 정의한 함수를 재사용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함수는 뭐예요? 이 인자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인자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2개만 있지만 이것이 리스트 변수라든가 넘파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100만, 1000만 이런 리스트 넘파이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걸 또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매번 바꿔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함수라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에밀, 토비어스, 라이언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스트링 문자와 혹은 1, 2, 3 어떤 뉴메리컬 가치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개 있는 경우 내가 이것을 전부 다 매칭을 써야 되겠죠. 원래대로 하면 에밀에 해당되는 거, 토비어스에 해당되는 거, 라이언스에 해당되는 거, 그걸 다 해야 되지만 뭐 실제로는 뭐 해야 되지만 이것을 이와 같이 하나의 인자에다가 별표로 하게 되면은 이게 다이내믹한 어레이로 해서 이걸 인덱싱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0, 1, 2. 그래서 키드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카운팅해서 0, 1, 2. 그래서 키드 하나의 변수에다가 별표를 하면은 여러 개의 인자를 이 한 변수가 매핑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인덱싱이 위치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시작이니까 0, 1, 2. 라이너스라는 값이 하나 들어가서 마치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에밀, 토비에스, 라이너스 1, 2, 3 이렇게 호출할 때 여러 인자가 있고 나는 정의할 때는 이와 같이 별표에 다이나믹 어레이에다가 키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영은 에밀이고 키즈는 에밀에 해당되고 키즈 2는 뭐예요? 0, 1, 이건 라이언스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3, 4, 5는 뭐예요? 3, 4, 5는 1, 2, 3에 해당되는 우리가 인덱싱 0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인덱싱을 찾아서 우리가 그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인자를 인덱싱으로 이와 같이 매칭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아규먼트와 요 파라메타를 가장 쉬운 것은 1대1로 매칭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뭐 잘 모르겠다면 한 걸로 하고 인덱싱으로서 그 위치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와 같이 child 3, child 2, child 1, child 4 이와 같이 그 파라메타를 4개를 이렇게 같이 명칭을 하고 child 3는 호출할 때 라이너스고 child 1은 에밀이고 child 4는 데이빗, child 2는 토비어스 해서 이 각각의 그 인자와 여기서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이 그 아규먼트 파라메타 그 정의한 파라메타와 호출할 때 쓰는 인자 아규먼트와 우리가 매칭을 해서 child 3는 뭐 라이너스가 되고 child 2는 뭐예요? 토비어스가 되고 child 1은 에밀이 되고 child 4는 데이빗 이 순서를 이와 같이 다르게 명칭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순서가 없다면 뭐예요? 하나씩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hild 3, child 2, child 1을 하고 호출할 때 에밀, 토비어스, 라이너스 하게 되면 에밀은 child 3가 되고 이 순서대로 토비어스는 child 2, 라이너는 child 1 아니면 이와 같이 인자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명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에서 정의한 child 1은 에밀이고 child 2는 토비어스고 child 3는 라이너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순서대로 매칭을 하지만 내가 특정한 이런 명칭을 해서 위에서 정의한 이 인자명하고 파라메터명하고 인자를 이와 같이 매칭해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child 3, child 2, child 1, K1, K2의 my 펑션을 정의해서 이 인자들을 가지고 와서 sum은 요 K1, K2, K3를 더하고 S1은 이와 같이 the youngest child is child 3로 이렇게 하고 프린트 이 sum1 거하고 S1을 우리가 프린트하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냥 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특별히 내가 그 인자명을 이와 같이 명시해서 어사인을 해서 그 어사인된 인자명이 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스트링과 그 정수와 뭐 이런 것들이 혼용되어서 쓸 수 있고 아니면 그 어레이 변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양성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definition, my function은 그 파라미터를 child 3, child 2, child 1, 그다음에 K1, K2, K3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여기서 정의한 K1, K2, 3를 더해서 이 안에서 sum1이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S1은 뭐예요? 이 안에서 정의한 거니까 이것은 로컬 변수예요. sum1과 sum S1은 이 함수 안에서만 정의된 변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리턴을 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리턴 S1하고 sum1 이것을 리턴해서 이 리턴된 것을 이제 외부에서 받는 거죠. 함수를 호출하면서 리턴 값은 SS1은 S1을 받고 sum1은 sum1으로 받아서 my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에밀은 child 3, 토비어스는 child 2, 라이너스는 child 1, 밀은 K1, 3은 K2, 5는 K3로 해서 이 안에서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이와 같이 리턴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면서 리턴되는 값을 이와 같이 순서대로 이렇게 받으면 SS1은 S1이 우리가 해당되고 sum1은 sum1 변수명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그건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올 때 새로운 변수,
여기서의 summon은 이 summon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쓴 거고,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y 펑션에 child 3, child 2, child 1 쭉 그 파라미터를 정의를 했고,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안에서 어떤 계산과 프린트룸을 했고, 그 값을 밖으로 리턴을 했어요. 우리가 함수는 그 밖으로 리턴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함수 안에서만 그냥 끝나는 거고, 어떤 값이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밖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시 우리가 리턴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값을 하나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ss1이라고 하는 것은 s1과 sum1이 이게 두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뭐예요? 터플 변수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ss1을 보면 이와 같이 터플은 뭐예요? 이게 가로로 표시되고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함수에서 나오는 값은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터플 변수를 받아서 S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에 the youngest child is child 3라가 첫 번째 엘리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summon은 이 합한 것이 summon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이 안에서 계산된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좀 더 인자와 그 파라미터의 그 관계가 복잡해지는데요. 이와 같이 그 인자는 F네임은 터비였고, L네임은 라이언이고, K1은 1이고, K2는 3이고, K3는 했단 말이죠. 자, 우리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까 별표 하나로 해서는 인덱싱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별표 두 개를 하면은 키드 안에다가 그 인자명을 이와 같이 그 키워드 값으로 사용해서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드 안에다가 대괄호로서 F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그 다음에 LM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여기서 K1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와 같이 별표 두 개인 경우에는 이 변수의 인덱스한 키워드로서 스트링 변수로서 해당 이 호출되을 때 사용되는 인자의 명칭을 우리가 바로 키워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인덱스로 0부터 시작해서 1, 2, 3, 4로 매칭을 돼서 할 수 있지만, 별표 두 개인 경우에는 이 각각의 키워드로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된 인자를 매칭해서 키워드로 변수명을 이 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my 펑션은 칸츄리는 이제 서울이고, age는 25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I am from 하고 요 칸츄리하고 age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my 펑션하고 이제 서울 대신에 스웨덴, 그다음에 25 대신에 27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인디아라고 하면은 뭐예요? 서울 대신에 인디아가 되고, age는 그냥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25가 그대로 디폴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명시된 디폴트로 값을 명시할 경우에는 매칭이 안 되면 디폴트 값으로 그냥 들어오고, 자, my 펑션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원래 그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어사인된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칸츄리는 서울이고 age는 25로서 그냥 사용돼요. 브라질로. 브라질은 뭐예요? 서울 대신에 브라질이 되고 나머지 그 age는 그대로 디폴트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이 my 펑션은 노르웨이로 칸츄리로 파라미터를 정했어요. 그리고 호출할 때는 스웨덴을 하면은 노르웨이 대신 스웨덴, 노르웨이 대신에 인디아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 디폴트로 정의한 칸츄리의 노르웨이가 사용돼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브라질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수의 그 파라미터는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고, 어레이나 리스트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numpy. 그래서 푸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프루츠의 리스트 변수로 줬어요. 애플, 바나나, 체리.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인티저별로 3개를 넣었는데, my 펑션은 이게 푸드를 정의하고, 이 푸드가 리스트 변수로서 x가 하나씩 매칭이 돼서 그래서 하나를 프린트하라는 이런 그 기능을 한다고 하면, 자, 그래서 my 프루츠를 이와 같이 리스트 변수로 정의하고 함수는 항시 우리가 호출할 때에 그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my 펑션하고 프루츠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푸드 대신에 요 프루트가 안으로 들어와서 전부 다 이 안에 함수 안에 그 태스크를 실행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y function country는 노르웨이, 에이즈는 24, 하이트는 180 이와 같이 파라메타를 이제 지정을 변수별로 어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country는 노르웨이고 나이는 24살, 키는 180을 했어요. 그래서 I am from country는 노르웨이로 오는 거죠. 그다음에 from age 24가 오는 거죠. my height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쓰고 바꾸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쓰질 않으면 우리 위에서 파라메타에서 정의한 것이 그대로 사용이 된다.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함수는 이제 리턴을 이와 같이 그 끝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변수로서 어떤 것을 y-로 5x로 우리가 5 곱하기 x로 해서 그래서 y를 리턴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 상관하지는 않겠어요. 동일한 거죠. 실행하게 되면 동일하죠. 아니면은 이 y 대신에 바로 그냥 리턴을 바로 해버려야 되는 거죠. 리턴하면서 이 계산을 하게. 그래서 이와 같이 해도 이것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 안에 아무것도 뭔가를 실행하고 싶지 않으면 이 패스라고 하는 것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해도 이 패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리커전은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파라메타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함수 k가 k-1을 계속 붙이고 그럼 이 함수는 다시 또 이걸 호출하기 때문에 다시 또 마이너스 1을 하고 계속해서 0보다 클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더해서 가다가 0이 만나면 0을 넣어서 결국은 프린트가 되는데 프린트가 이제 하나씩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커전을 보면은 1, 3, 6, 10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가 리커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다만 거기서 이제 그 인자를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k 우리가 6을 넣어서 호출할 때 0보다 크니까 리절트는 6 플러스 다시 함수를 또 호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6-1이니까 5가 호출되겠죠. 플러스가 되고 5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호출을 되니까 5가 되니까 다시 또 더해서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0을 만나면 자 리절트를 이제 결과를 리턴을 하는 거라고 하죠. 결과를 리턴을 하고 0인 그러면 0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문이 있네요. 리절트가. 그래서 프린트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1인 경우와 플러스 2인 경우가 이제 1이 하나 이제 프린트가 되고 1과 2가 더한 것이 프린트가 되고 그래서 1, 3, 6, 10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는데 우리가 그 리커전은 그 논리적으로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커전을 사용하면은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어떤 컴팩트한 이런 것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리커전 함수를 굳이 많이 쓸 필요는 없겠어요. 혼돈스럽기 때문에 로직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함수와 다르게는 이제 그 람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람다 펑션은 이와 같이 역시 또 파라메타를 이렇게 넣고 이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뭔가 한 줄에다가 계산식을 컴팩트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 a에다가 a 플러스 10을 해서 x를 했기 때문에 x에다가 5를 하면은 이 5라는 것이 a가 되고 a가 5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15가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 a 혹은 이와 같이 프린트 x5를 해서 5 플러스 10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람다 a하고 a 플러스 10 이것이 하나의 그냥
x로 표현이 돼서 거기다 파라미터 a에 대한 것을 이렇게 넣어줘도 하나의 한 줄로 사용할 수는 있겠어요. 우리가 람다 펑션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한 줄로 어떤 수학적인 함수식을 계산할 때 편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람다로 쓰고 a하고 b하고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두 개를 곱한 것을 리턴하는 거. 그래서 x에다가 어떤 파라미터 a, b에 대한 파라미터 두 개를 넣어주면 뭐 여기서 계산한 우리가 정의한 계산식이 5 곱하기 6이죠. 30이 리턴이 되겠죠. 혹은 우리가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함수 안에서 람다 펑션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람다 a에다가 a 뭐 어떻게 보면 뭡니까? 리턴을 했으니까 우리가 리턴을 했으니까 뭔가를 받아야 되죠. 마이 더블러를 받으면 자, 요것이 받게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마이 펑션 람다의 파라미터가 a가 있고 함수의 그 파라미터가 n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 펑션은 n에 대한 파라미터 2를 넣고 마이 더블러는 a에 대한 파라미터를 마이 더블러 11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 2와 람다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 a 이 11이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써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한 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함수와 람다 함수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my 펑션은 파라미터 함수에 대한 변수로서 n1과 n2를 넣었어요. 대신에 람다에 대한 함수 파라미터는 a1, a2, a3를 넣어서 두 개의 파라미터 셋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 셋, 하나는 람다에 대한 파라미터 셋. 자,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 셋은 n1과 n2의 두 개죠. my 펑션에서 정의한 my 펑션이 되고 2와 3을 넣고 그러면은 이제 my 터플러에다가 리턴을 받았어요. 그리고 my 터플러에다가는 a에 대한 파라미터 a1, a2, a3 파라미터를 넣어서 우리가 a와 n의 정의한 람다와 함수 내의 계산이 두 개의 파라미터 셋이 계산돼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함수를 문제를 한번 볼까요? 0에서 100까지의 랜덤 넘버 100개를 생성하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함수를 작성할 거예요. 우리가 평균 함수와 분산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함수는 뭐예요? define.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죠. mean 펑션이라고 할까요? mean 펑션. 그다음에 또 인자가 필요하겠죠. 인자. 여기서 우리가 0에서 뭐 어떤 여기다 안에다 뭔가를 넣어야겠죠. 인자, 테스트 파라미터를. 그리고 항시 파라미터는 뭐예요? 자, 여기다는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 평균 계산. 미인을 계산하는 거. 미인을 계산하는 함수. 그래서 뭐예요?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 뭐 값을 우리가 뭐 리턴해야 돼요. 그다음에 분산은 뭐예요? 자, 분산은 분산에 대한 또 함수가 필요하겠죠. 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베리언스 펑션은 베리언스 펑션은 우리가 뭐예요? 역시 또 0에서 100까지 랜덤 넘버 생성을 우리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베리언스를 형성을 하는데, 자, 베리언스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미인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서 미인에 대한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산 계산하는 거. 계산. 그래서 분산 계산할 때 우리가 위에서 미인 함수를 또 한번 호출해서 써야 되겠죠. 결과를 리턴. 리턴은 뭐예요? 베리언스. 결과. 이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 평균을 계산하는 분산을 계산하는 거. 분산을 계산할 때는 이 안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위에서 계산한 평균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평균. 여기서 함수, 베리언스 함수가 민 함수를 호출해서 또 계산을 쓸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자, 문제 2번은 뭐예요? 0부터 100까지의 랜덤 넘버 정수 100개를 생성하시오. 여러분 랜덤 내가 100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인가는 여러분이 정해서 가면 되겠어요. 난 100을 포함하고 싶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서 100을 포함을 해서 101로 하고, 난 일반적으로 0부터 100까지 랜덤 넘버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100을 포함하지 않는 0부터 100까지의 랜덤 넘버를 생성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정해서 쓰면 그건 다 맞겠어요. 그리고 100개 중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합, 평균, 분산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전부 우리가 함수로 작성하는 거. 자, 이것은 전부 함수가 아니잖아요. 평균을 구하는 건데 이걸 함수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합을 구하는 거. 합을 구하는 것은 define에서 summation 펑션. 네, 지금 강의 노트에 업로드를 해서 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서메이션에서 우리가 펑션을 우리가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x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가지고 들어와야겠죠. 하고 우리가 x는 합을 구하려면 뭐예요? x는 이 조건을 이제 여기서 넣어야 되겠죠. 이 조건만을 만족하는 놈을 뽑아내야 되겠죠. 다시 x 중에서 이 조건만을 만족하는 놈을 다른 거에다가 합당해서 넣겠어요. 이렇게 뽑아내고 그래서 y에 넣고 y의 합을 구하는 거죠. 합을 리턴하는 거죠. 합을 리턴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반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I in range 뭐예요?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y가 될 수 있겠죠. y. 그리고 a 합을 구하는 거. 여러분 합을 구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sum 변수 하나를 정의를 해서 초기에는 0을 넣고 뭐예요? 이것을 sum 이꼬로 sum 1 플러스 뭐예요? ai for range length y 여러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해서 최종 쭉 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값을 리턴을 하면 되겠죠. 리턴 서먼. 이 안에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썸은 나오겠네. 그래서 자 리턴은 뭐예요? 항시 그것을 다른 변수를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안 받으면 이제 그것이 그냥 나오는 거죠. 썸 포함을 하죠. 우리는 이제 x를 위해서 생성한 거니까. 자, 함수를 정의를 해서 합을 계산하는 걸 했어요. sum 이거로 sum 1 플러스 뭡니까? sum function
x name i가 없어요. name I length y니까 a 여기가 조금 바뀌었네. a가 for a인 뭐 그냥 우리가 y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y sum function sum1 ai 뭐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서 뭐예요? sum function하고 그래서 내가 I is not defined 이라세요. I 그리고 여기서 Y가 되겠죠. Y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놈만 필터링해서 Y를 넣고 sum은 0를 넣고 I를 전체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뭐 좀 만들어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함수로 정의를 했고 x는 이제 위에서 정의가 돼야 되겠죠. 이와 같이 정의된 거. 그래서 x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인자를 부를 때 x에 대한 것은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호출하기 전에. 그래서 위에서 x를 호출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2의 변수 2와 3의 배수를 만족하는 놈을 필터링을 해서 y에 넣고 그리고 이제 sum1 하나씩 다 더해간 거죠. y를 처음 엘리멘트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합계를 낸 거죠. 평균은 뭐예요? 여러분 평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find 그 mean 펑션은 자, define mean 펑션은 뭐예요? 그 sum 펑션이 이제 합계가 나오는 게 sum 펑션. sum 펑션 x를 가지고 자, sum 펑션 x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평균이 나오죠. 아니 합계가 나오죠. 합계를 나누기 뭐예요? 나누기 그 랭스를 하는 건데 모르니까 랭스 한 번 더 가지고 오죠. 필터링 된 놈 뭐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자 필터링 된 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랭스를 하면 되죠. 그리고 리턴 그리고 실제로 호출은 뭐예요? 계산은 mean 펑션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뭐예요? 우리가 이 sum 펑션에서 전체 합을 구하고 그것을 그 길이로 나눈 거죠. 45.5. 자, 우리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함수 호출만에 의해서 지금 뭐예요? 합하고 평균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은 뭐 구하면 되겠죠. 역시 분산 구할 때는 여기서 구한 평균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 한번 숙제로 낼 테니까 해보도록.
자,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래 람다 펑션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 모터가 나왔네요. 함수문을 작성할 것. 단 람다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함수문만 사용할 것. 자, 여기서 my function n1, n2를 썼는데 람다 펑션에 a1, a2, a3를 써서 결과를 표시했어요. 자, 이것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definition my function 새로 함수명을 지어서 n1, n2 그다음에 a1, a2, a3 다 인자를 가지고 와서 뭐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을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뭐가 나오네요. 다시 뭐예요? 5하고 5 9, 45 오케이. 자, 여러분 그 숙제를 좀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자, 다음에 이제 클래스인데 자, 클래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 한데 자, 클래스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함수는 이와 같이 함수가 정의됐어요. 그런데 이 함수에 쓸 이 안에 그 파라미터를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넣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파라미터와 요 기능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미리 그 이 함수 내에서 쓴 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걸 함수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메소드라는 용어를 써요. 메소드는 함수와 유사한 거예요. 자, 함수지만 여기에 이 함수 내에서 사용될 요 파라미터가 쭉 있는데 이것을 위에서 다 정의를 따로 해서 위에서 정의한 놈을 그냥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이 필요한 그 기능에 필요한 함수를 가져오면 이 안에서 위에 정의한 것들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미터 즉 그 어떤 데이터가 뭐 fname과 lname이 있다고 하면 어떤 속성이에요. 속성은 어떤 데이터의 속성이에요. 메소드는 그 함수와 같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데이터의 속성 파트 여기서 패밀리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한꺼번에 정의를 하는 이런 속성을 정의하는 영역 그다음에 이것을 이 속성을 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와서 아니 이게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뭐 10만 개다 100만 개다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복잡하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셀프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함수 기능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그 기능도 메소드도 뭐 여러 개가 있고 매번 메소드에 따라 우리가 이 셀프라고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위에서 정의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퍼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 퍼슨에서 사용할 모든 그 속성들을 다 데이터들을 미리 정해서 놓고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떠한 그 기능을 함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 메소드에 여러 가지 메소드 1, 메소드 2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 함수와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함수의 그 유사한 기능으로. 그래서 이 퍼슨이라고 하는 거에는 fname과 lname으로 두 개의 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의 기능은 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프린트하는 기능이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한 그 first name, last name, fname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여기서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제 실행은 person이라고 하는 그 인자는 이 존하고 우리가 DOE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하게 되면 우리가 그 존하고 DOE가 프린트가 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x 이꼬로 y 이꼬로 person 하고 다른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조셉 하고 브라이언 그리고 프린트 y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번 그 아규먼트 인자를 다르게 해서 이 메소드를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메소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파라미터는 위에서 정의한 파라미터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그 위에서 정의한 파라미터는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FNAM과 LAM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NAM과 LAM은 존과 DOE가 매칭이 되고 조셉과 브라이언이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Y를 하게 되면 하나는 존과 존과 DOE가 그 프린트가 되고, 하나는 뭡니까? 퍼슨 조셉과 브라이언이 매칭이 되는데 왜 안 되나요? 프린트, 엑스프린트 호출을 해야 되겠죠? 이 호출. Y 프린트네요. 우리가 항상 메소드 명을 써야 되는 거죠. 메소드 명, 프린트 네임. 프린트 네임 대신에 다른 메소드를 쓰면 그 메소드 이름을 쓰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하듯이 해당되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할 때 이와 같이 그냥 함수 같으면 그 함수명만 호출하지만 이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기초화시킨 y.하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점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부 그 메소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 y라는 요 클래스 퍼슨이라는 것을 조셉 브라이언으로 기초화시킨 y에 대한 이 안에 있는 이 프린트 네임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실행은 이 함수를 호출하듯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실행이 되는데, 호출할 때는 우리가 이 기초화시킨 y, 조셉과 브라이언을 퍼슨에 여기서 FNAM과 LM에 넣은 놈을 y에다가 넣었다는 거죠. 기초화시켜서 y에 해당되는 프린트 네임을 우리가 써서 실제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클래스를 선언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패스를 할 수 있겠어요. 패스. 그러면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것들이 스튜던트 우리가 위에서 퍼슨을 우리가 했는데, 이 퍼슨으로부터 새로운 스튜던트를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위 클래스를 상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퍼슨은 위에서 정의한 클래스고, 이 퍼슨을 또한 스튜던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스튜던트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패스를 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퍼슨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퍼슨이라고 하는 것은 퍼슨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더 하위의 어떤 하위의 클래스를 우리는 만들어가는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이것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활용을 하되, 이 하위 클래스에서만 추가적으로 하는 것만 거기다가 더해줌으로써 여기에서 사용된 것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다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퍼슨에서 여기는 간단하게 두 개의 속성하고 간단한 하나의 프린트하는 내용만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속성이 있고 이 안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메소드들이 있고 각각의 메소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퍼슨 이와 같이 이 퍼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데이터와 모든 이 기능들을 메소드를 다 가지고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와 같이 새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스튜던트만이 갖는 또 추가되는 것만 넣어서 써줌으로써 우리가 퍼슨이 갖는 이런 모든 메소드와 속성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우리가 작성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재사용성을 높이는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퍼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속성과 퍼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메소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스튜던트 역시 여기서 정의한 그 파라메타 Fname과 속성에서 정의한 Fname과 Lname을 바로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퍼슨이 가지고 있는 기능, 메소드를 바로 우리는 스튜던트에서 객체화시킴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이 퍼슨에다가 원래는 퍼슨에는 뭐예요? Fname과 Lname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로 스튜던트만이 가지고 있는 이어를 우리가 더 추가를 해서 퍼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두 개의 Fname과 Lname을 다 가지고 오고 추가적으로 그 이와 같이 이어에 해당되는 것만 추가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실제로 스튜던트는 이제 결론적으로 Fname, Lname, 이어에 해당되는 세 개의 이와 같이 칸이 우리가 아규먼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올슨, 이어에 해당하는 것을 스튜던트는 객체화해서 여기서 우리가 스튜던트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퍼슨이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를 우리가 엑스크루전 이어라고 하는 그 속성을 프린트할 수도 있지만 퍼슨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우리가 메소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린트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 같은 거지. 여러분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일단은 이 예제대로 한번 여러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퍼슨과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이 퍼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데이터들의 속성을 그다음에 퍼슨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 여러 가지 여기서는 뭐 프린트 네임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의 또 함수들이 메소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들을 다 상속을 받아서 상속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다시 우리가 이거 재정의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단순히 스튜던트가 퍼슨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면 이 퍼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스튜던트로 얼마 오고 얼마 오는 과정을 이렇게 이와 같이 정의를 해주고 그 얼마 오는 것 이외에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사항을 우리가 더 단순하게 추가를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퍼슨의 모든 그 메소드와 퍼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상속을 받아오고 추가되는 것만 이렇게 정의해 줌으로써 이 코드가 간결해지고 재사용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튜던트가 마이크, 올젠, 그다음에 스튜던트는 이어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어를 우리가 추가했을 때 우리가 프린트 엑스크루전 이어 하면은 이 속성 추가된 것만 우리가 프린트할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퍼슨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린트 네임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이와 같이 스튜던트가 마이크 올젠 2010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퍼슨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도 프린트해서 Fname과 이것을 올젠을 우리가 프린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스튜던트가 추가한 그 메소드 우리가 웰컴이라고 하는 새로운 추가된 거죠. 이것은 오로지 스튜던트에만 있는 뭐입니까? 메소드를 추가해서 할 수가 있고 스튜던트에서만 추가된 어떤 속성을 또한 프린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칼리지 스튜던트라고 하는 또 다른 더 서브 클래스를
하위의 클래스를 또한 상속을 시켜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칼리지 스튜던트는 스튜던트로 또 모든 걸 이와 같이 클래스로 정의했을 경우에는 이 칼리지 스튜던트는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속성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올 뿐만이 아니라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다 가지고 오고 여기에 또 자기만이 갖는 또 추가적인 생년 출생 생년월일, 출생연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학점 이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런 기능 메소드를 더 추가해서 가지고 이렇게 정의만 하면 여기는 정의는 안 돼 있지만 이미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웰컴이라든가 그다음에 퍼슨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프린트 네임이라든가 이런 그 메소드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속성들도 이 퍼슨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스튜던트는 퍼슨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스튜던트만 가지고 있는 추가된 걸 가지고 있죠. 그걸 또 다 칼리지 스튜던트가 가지고 오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에 계속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게 전체 설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층적으로 상속해 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클래스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로컬 칼리지 스튜던트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 여러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시험은 요 함수와 클래스 요 문제까지만 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클래스는 약간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해요. 어떤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하는 거, 추가하는 거, 메소드를 또 추가하는 거, 그것을 또 상위로부터 하위의 그 클래스로 상속받아 오는 거, 사용하는 방법 이것만 알면 되니까 요 예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상속되는 과정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데 뭡니까? 일단 함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함수 그 중간고사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그 예제 문제를 쭉 전개해 나가는 걸 읽어보고 그다음에 클래스의 그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그 데이터의 그 속성이나 이런 것이 넘파이나 리스트 변수를 우리가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좀 준비를 해서 보도록.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시험은 아까 설명했지만 0에서 100까지를 내가 100을 포함을 시킬 거냐, 포함을 시키지 않을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옵션이에요. 나는 그 문제를 100을 포함시켜서 했다. 생각해서 하면 100일로 해서 하고 100은 포함시키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0에서부터 100까지 랜덤 넘버 생성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는 걸 일반 디폴트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의미를 여러분이 100을 포함을 시킨 걸로 해석을 했다면 100일로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자, 여러분 다음 주가 아마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은데 시험 문제를 내가 조금 더 내서 보고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는 기간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중간고사는 나는 11월 5일 날 클래스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시험 기간 잘 활용해서 보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 보도록 하고 그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를 예제 문제를 잘 학습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겠어요. 질문 아니면 메일로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녹화한 강의 자료는 올려놓겠어요. 네, 수고했어요.